오늘은 2022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방사포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2년 12월 4일 새벽 6시 30분 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럽게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조용해졌죠. 그 시각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신고자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쓰러진 여성과 바닥에 떨어진 흉기,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힌 남자가 있었죠. 이 남자는 신고한 남성이었던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어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은 유튜브 가수로 활동하던 방사포, 본명 방경남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고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던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방경남, 그는 1991년 6월 14일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방경남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서 방사포라는 예명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커버곡을 부르거나 자작곡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도했지만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음악보다 더 어두운 문제를 안고 있었죠. 방경남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송치된 적도 있었죠. 당시 법적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폭력 사건이 묻혀진 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4일 그의 이런 전과를 몰랐던 여자친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방경남과의 관계는 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연인 사이였고 이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잦아졌죠.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방경남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방경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의심하면서 감시하고 연락을 강요하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피해자는 불안해했지만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2022년 12월 3일 밤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또 한 번 격한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날 피해자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방경남에게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그는 분노에 휩싸인 채 술을 마셨고 결국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2월 4일 새벽 4시 53분, 방경남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 아니, 그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미 몇 차례의 다툼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의 폭력성을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경남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고.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고. 계속된 요구의 피해자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순간엔 알지 못했어요. 방경남이 집에 들어간 뒤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언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새벽 6시 30분쯤 피해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순간 방경남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는 그녀를 거실로 끌고 가려고 했죠. 놀란 피해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방경남은 곧바로 뒤따라가 거침없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부림쳤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강한 힘으로 그녀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녀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방경남의 눈에 싱크대 안에 있던 칼이 보였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며 위협했죠.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저항했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흉기로 힘껏 찌릅니다.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뚫고 심장까지 깊숙이 관통했어요. 결국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그녀가 힘없이 쓰러지자 방경남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신고가 너무 늦었던 건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방경남은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덜덜 떨고 있었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닫기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방경남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변명을 늘어놨죠.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사고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어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그의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목에는 강한 압박이 가해진 흔적이었던 명백한 손자국이 남아있었고 질식의 흔적도 보였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 관통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칼이 심장까지 깊이 박혀서 내부 장기를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된 거죠. 이 부검 결과는 방경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단순히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분명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친구를 잃은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겪어왔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 친구가 유튜버에게 12월 4일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올린 글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글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또 한 번 교제폭력의 끝이 살인으로 끝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 주목했어요. 검찰은 방경남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경남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사유로 고려했어요.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죠. 이 판결이 나오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게 낮다며 항소를 결정했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방경남은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반대로 방경남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방경남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신 것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며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방경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죠. 이제 그가 기댈 곳은 마지막 한 곳, 대법원뿐이었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자 방경남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했어요.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적절하며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형량은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으로 확정됐어요. 한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50대 초반이면 다시 세상에 나와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자발찌도 10년이면 끝이죠. 그럼 60대 초반인데 과연 그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방경남의 형이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문제들은 결코 끝나지 않았죠. 이 사건은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인 간의 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가해자의 60%가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한 번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다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피해자는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을 수도 있어요. 술에 취했을 때만 제외하면 너무 잘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력은 결국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갔죠. 교제폭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경남은 재판 내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는 많죠.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요. 방경남 사건 역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0년, 이 형량은 과연 적절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교제폭력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통제에서 시작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만약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연락을 강요하거나 나의 인간관계를 제한한다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끊어내는 게 맞아요.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저 내가 참으면 되는 문제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심리적 조작이 계속되면서 나는, 피해자는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한 폭력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방경남은 피해자가 잠이 들면 핸드폰 잠금 해제를 해서 모든 내역을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귀기 전의 일까지 트집 잡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방경남이 점점 무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못했죠. 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가해자가 이를 어긴다고 해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연인 간 다툼 정도로 치부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가해자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 처벌이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살인으로 살해를 당해야 바뀌는 걸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